네, 강제 집행 면탈 목적, 양도소 회피 목적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먼저 볼게요.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자체는 사실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성공보수 약정도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 비교를 한 게 뭐였죠? 형사사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무효이다. 비교하면서 기억을 하십시오. 공인중개사 자격임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임명을 받죠. 행한 중개 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술 약정 또한 유효하다. 이거는 공인중개사 관계법령에서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 이게 34의 지문에 떴습니다. 아주 예전에 10년 이전에 한번 나온 지문인데 34에 제출됐습니다. 자, 포인트는 소극적인 은닉이에요. 그리고 임치한 것이고 쟁점은 많습니다. 임치는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자금이 조성되는 과정은 사회질서에 반했어요. 사회질서에 위반해서 형성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맡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찾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숨겨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떤 느낌이 보게 되냐면 이중매매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매도인의 배임 행위 자체에 형성하는 과정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그 행위를 형성하는 과정에 적극 가담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미 끝난 거였었어요. 이미 끝나고 단순히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제 나중에 이거 설명하면서 나올 얘기인데 다시 이걸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노태우 씨 거였거든요. 비자금은 노태우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노태우 씨는 이게 권리가 있는 건지가 사실은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원고가 대한민국이었거든요. 이거를 돌려받아야만이 돌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니 노태우 씨한테 다시 돌려놓고 국가는 그건 추징하려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해주십시오. 이해보다는. 그렇게 포인트는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대신 이거와 연결됐구나 논리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유는 설명이 안 됐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소통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금이기 때문에 또 쟁점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좀 언급이 될 때는 금전이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부동산과 달리 누군가의 제3자의 주머니에 들어가면 소유권이라는 게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기속이 돼요. 그럼 돌려달라고 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돌려달라는 얘기 못해요. 그 순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이란 걸 줬습니다. 1,000만 원을 줬다고 가정했습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 있겠죠. 그게 계약이었어요. 계약이라는 원인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1,000만 원 줬는데 1,000만 원 주고 난 이후에 계약이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돌려받을 때 제가 뭐였죠? 어떠한 주장할 때 그 근거가 뭔지 생각하라고 했죠. 근데 금전회 같은 경우에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을까 먼저. 제가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줬지만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도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그런 논리가 가능하지. 그거 배웠죠. 물권행위 유인설에서는 계약의 원인이 등기원이 무효이 되면 그 등기는 물권부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 소유자는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 있다. 그런 개념처럼 금전에도 마찬가지인지 금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으로 은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하지만 금전의 경우도 특정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시험권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야만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무효. 자, 어떠한 그 효력을 결정하는 시점은 항상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러한 표현들은 많이 나와요. 항상 법률행위 시다. 뭘 판단할 때 법률행위 시다. 다른 시점 하는 경우는 사실상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느낌이 오면 법률행위 시다. 어떤 효력을 판단한다면 법률행위 시다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무효는 확정적인 무효고, 확정적인 무효는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확정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치유가 될 수 있는지 그 무효를. 그런 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무권대리나 무권리자 처분 행위는 유동적 무효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리권에 없다는 게 문제인 거고, 무권리자 처분에는 처분권이 없는 건데 그 처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본인이 대리권을 치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구분해서. 그 다음에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만을 상대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든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그게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108조, 109조 얘기를 했죠.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예의적으로 거래한 자를 위해서 보호할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근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03조, 104조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예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또 한번 보여줄 겁니다. 선의 3자 보호 규정. 그 다음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된다? 아니다. 139조에 무효행위는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다만 무효가 된 사유가 치유된 이후에, 무효행위를 알면서도 당사자가 무효된 사유가 치유된 이후에 알면서도 추인한 경우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그래서 139조는 이걸 계속 물어봐요. 앞으로 103조하고 104조 할 때는 이게 나와요. 계속. 그래서 똑같은 패드로 공부를 할 거고, 똑같은 패턴으로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인 개념, 그래서 제가 앞선 시간에 무효행위 추인하면서 무권대리 추인과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과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거 되게 혼동될 수 있는데 추인에도 효력이 없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자,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 무효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법률행위를 누가 한 거다? 대리인이 한 겁니다. 법률행위 행위 주체가, 대리란 개념 알지 모르시겠지만 행위 주체가 대리인이에요. 하지만 이 행위로 따른 법률 효과, 법률행위 법적 효과죠. 법적 효과의 기속 주체는 누구다? 본인이에요. 대리인이 아니라. 행위 주체와 이 행위로 말하는 법률 효과의 기속 주체는 본인이에요. 이게 이제 대리의 개념의 핵심인데, 앞으로 대리인이 나오면 행위란 거잖아요. 배임 행위 한 거지 않습니까? 대리인이. 어떤 행위 개념은 누굴 기준한다?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한다는 걸 머리에 딱 집어넣으십시오. 행위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란 거잖아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사실은. 매매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배임 행위는 나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거거든요. 그 개념은 뭔가 행위를 했을 때 누구 기준한다? 대리인이 나오면 대리인과 본인 둘 중 누구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하고, 본인이 어떤 사정은 알고 몰랐거나 가실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효력에. 자, 그러면 배임행위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어요? 여기서는 대리인. 그럼 대리인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이 한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서 무효예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혼동된 게 뭐냐면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무효지만 이 사람도 이걸 싹 쓴 거예요. 배도인의 배당임에 적극 가담에 누가 했다고요? 항상 행위자를 기준한다. 대리인이 했어요. 그러면 무효가 되는데 딱 혼동하게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본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문이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지문 아니에요. 이제 104조에서 나와요. 궁박, 경솔, 무경험에서 대리인이 한 경우에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행위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은 모를 겁니다. 대부분.
그러면 사지세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다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를 판단해야 한다. 법률행위 행위자. 자, 행위가 있으면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경우에 뭔가 기준할 때는 대리인이 어떠한 법률행위 한 경우라면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한다. 하지만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기준합니다. 그게 궁박이에요. 나중에 또 백사절 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서 살펴봤던 요 두 부분을 빼놓고서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혹시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길잡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 썼고 1번 의 단소조항 없다는 거 확정적 무효고 절대적인 무효라는 거 108조 같은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상대적 무효입니다. 선의 제3자한테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 누구한테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누구한테는 무효를 주장 못한다. 이게 나눠진 게 상대적 무효이고 절대적 무효는 누구든지 누구에 대해서도 그런 개념들. 2번 사회질서 위반행위 유형 정말 숙지를 하시고 그 판례 내용인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제가 밑줄 했죠.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밑줄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할 때는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103조 위반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103조에 위반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지문이 또 자주 가끔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성립관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의사표시에 하자를 했을 때 제가 언급을 했을 텐데 의사표시의 흥별 우리가 107, 108, 109, 110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지 사기감을 어떻게 볼지 강학상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다툼이 있어요. 얘기했죠. 근데 사기 강박에는 동계착오만 봅니다. 즉 의사표시가 불이치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동계착오가 있다는 보는 건데 그의 연장선상에서 판례는 그래서 동계착오 의사표시가 불이치의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사기로 안 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성립까지 그래서 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행위의 의사결정이나 효과 의사결정할 때 부당하게 간섭했다. 그런 경우에는 법률 내용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자, 요게 좀 이론적으로 쟁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대법원 판례의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사실은 민주화 운동의 당시에 고문이나 폭행이 불법적인 구금된 상태에서 뭔가 법률행위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딱 선뜻 이론적으로는 좀 고개 숙여져도 그 사실관계에 비춰봤을 때 과연 이게 정의와 형평성의 관념에 부합할지는 의문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 겁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 계속 똑같은 내용을 했고요. 요 내용은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24페이지도 아닌 경우 나항에서 했고요. 자, 특별히 추가할 내용 없습니다. 25페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풀어 썼습니다. 이 부분 복습하시면서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104조도 이런 패턴을 똑같이 나옵니다. 앞으로 무효행위라 하면 추인이 가능한지 무건대리 추인과 무권리 처벌행위 추인과 비교해서 생각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걸 혼동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해가 하기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아까 못했던 거 요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도 잠깐 시험은 나오지 않지만 알아두면 좋을 게 있어서 이 부분을 뒤로 미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